예전이랑 먹는 것도 똑같이 먹고 운동도 시작했는데 대체 왜 30대가 되자마자 찌라는 근육 대신 마음에도 없던 살만 찌기 시작할까요? 우리 모두의 수건인 다이어트. 저도 30줄에 들어서 점점 찌는 살 때문에 러닝에 취미도 들이면서 체중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요. 20살 때 같이 기초대사량이 높았을 땐 덜 움직이고 더 먹어도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살이 쭉쭉 빠졌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는 당연히 느려지고 에너지 소비가 적어지니까 같은 양을 먹고 숨만 쉬어도 자연스럽게 살이 찐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신진대사가 느리니 살을 더 빼기 어렵고 폐경이라도 온다면 다이어트는 이제 기적 같은 일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앞선 이 말들이 모두 틀렸다면요? 지난 6월 뉴퀴즈에도 출연하신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 정세희 교수님이 언급한 Daily Energy Expenditure for the Human Life Course, 인간 생활 과정을 통한 일일 에너지 소비라는 논문을 살펴보면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돌이 될 때까지 신진대사가 성인의 1.5배에 이르고 그로부터 20세까지의 구간에서는 1년에 3%씩 대사가 느려지다가 20살부터 60세까지인 성인기에는 나이에 따라 기초대사량이 특별히 저하되지 않고 일정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20에서 30세 이후부터 성인은 몸무게가 매년 0.75kg씩 가량 느는데 이 논문의 자료를 보면 이 체중 증가 현상은 나이에 따라 대사가 느려지거나 저하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 체중과 기초대사량 비율을 감안하면 남성과 여성, 즉 성별에 따라 신진대사 차이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특히 여성의 경우 40대 이후 폐경기에 들어선다고 대사가 특별히 느려지는 현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기초대사량이 적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대체 무엇이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근육입니다. 20대 때와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는 나이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줄어서가 아니라 활동량 감소와 노화로 근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별한 활동 없이 숨만 쉬어도 칼로리가 소모되는 기초대사는 몸에 있는 근육량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요. 보통 활동이 좀 더 잦은 20대 때와 비교해서 회사 생활을 하게 되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회식에 야식, 환경이 너무너무 많이 바뀌게 되죠. 거기다 우리가 30대에 들어서부터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 줄어드니 자연스레 에너지가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회사를 그만둬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죠. 극단적이진 않아도 주변 환경을 조금씩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제 주변에서부터 다들 이제 30대가 되니까 건강 챙기고 다이어트 한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문제는 과연 다들 올바르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냐는 거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과연 살이 안 찌려면 우리가 평상시 먹는 것들 중 어떤 걸 줄여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먹으면 근육이 붙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안 하면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근육은 고사하고 살만 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성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것은 글리코겐. 이 글리코겐이야말로 근육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운동을 통해 손상된 근육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근성장을 일으키는 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우리 몸은 근성장이라는 집을 짓기 위해 단백질이라는 원자재와 탄수화물이라는 힘 좋은 인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 그러면 탄수화물은 대체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사람마다 골격근량도 다르고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지표는 아니지만 다이어트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남성 기준으로 탄수화물을 몸무게 곱하기 2배, 여성분들은 몸무게 곱하기 1.5배를 섭취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80kg이니까 남성이란 몸무게의 2배, 하루에 탄수화물 160g을 섭취하면 된다는 거죠. 아하, 근데 탄수화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탄수화물은 아닐 거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가이드나 근육으로 더 잘 흡수시키는 팁 같은 게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내 밥상에 어떤 거부터 바꿔야 할까? 우리 밥상에서 가장 많이 먹는 게 뭐죠? 김치? 반찬? 국?
바로 밥이죠. 첫째로 되도록 정제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먹더라도 현미나 여러 곡물이 들어간 잡곡밥을 베이스로 하는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잡곡밥을 써서 이 안에 식이섬유 같은 좋은 탄수화물 성분만 남고 당질이 같이 안 좋은 성분은 잘 흡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육 회복과 에너지 대사를 돕는 성분들을 챙겨주면 도움이 된다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B군이랑 BCAA 성분이 있는 제품들.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으로 변하고 또 간과 근육으로 도달하고 쓰이기까지 몸속에서 물질 대사를 원활히 해줄 수 있는 비타민 B군이랑 단백질의 일부인 아미노산, 그중에 필수 아미노산인 BCAA, 류신, 아이오류신, 발린, 이 성분들은 글리코겐 합성과 분해, 그리고 탄수화물이 글리코겐으로 바뀌기 전에 처음 단계인 포도당 합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들이에요. 근데 정말 놀란 게 비타민 B군부터 BCAA 성분까지 스틱형으로 나오거나 쿠키, 바, 프로틴 형태로도 나와서 운동 다 하기 전에 혹은 입이 심심할 때 오며 가며 먹기 참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비정제 탄수화물, 비타민 B, BCAA 기억해 놓아야겠습니다. 자, 달PD가 직접 위기감 느끼고 찾아본 갈수록 살찌게 되는 이유. 오늘 이렇게 기초대사량에 대한 팩트와 살찔까봐 멀리하기만 했던 탄수화물에 대한 진실까지 탈탈 털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젠 헷갈리지 말고 탄수화물도 잘 챙겨서 모두 득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